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예비고1 애들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오늘이 벌써 8차인 것 같습니다. 7차 아니면 8차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창문여고 오늘이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됐잖아요. 원래 오늘 설명회가 원래는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2월 설명회로 끝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한두 분이라도 남은 마지막 분들을 위해서 법정 공휴일이 된 기념 오늘 모든 학교 설명회를 진행하자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2월에 학교 발표 나고 2월 초에 설명회 때 거의 한 3, 40분 오셨었거든요. 그때 오실 만한 분은 거의 다 오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몇 분 남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설명회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설명회가 오히려 마지막 설명회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뭐가 좋냐면 저번 설명회면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앞에 설명회를 하면 이거 설명해 드릴 걸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늘 마지막 설명이 제일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가 학원에 대한 홍보를 조금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TV 프로그램에 SBS 고수열전이라는 프로그램에 SBS BJ에 출연을 하게 된 부분인데요. 물론 저 개인적인 홍보긴 한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감 있게 성적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의 주제, 제 발표 주제는 자신감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제가 작년까지는 설명회 보시면 알겠지만 맡겨주시면 성적 잘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자신감 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도 그분들을 무시할 수도 없죠. 그분들도 열심히 가르쳐 주실 텐데 다른 학원들이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학원 수업을 본 건 아니지만 자신감의 이유가 있겠죠. 자신감의 이유의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영상 때문이 아니고 올해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수강생이 250명입니다. 아마 제가 중계동까지 합쳐서 제가 학생 수가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1타라 그러죠. 이 인원수만 봐도 제가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0일에 저희 학원이 헤럴드 경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사회적인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자영업자 학부모님들 지원, 지금은 성북구청이랑 함께 저소득층 가정 지원, 그리고 학교원 자체적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 등 꾸준하게 사회적 활동을 해왔고,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대략 수강료 지원한 금액이 1억은 조금 안 되지만 5천만 원 이상 거의 한 8, 9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했던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저희 학원이 이 근처에 창문여고를 포함한 11개 학교에 학교별 반을 개설했습니다. 흔히들 어머님들 아시지만 창문여고 반이라 해놓고 다른 학교 섞여있는 학원들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창문여고 반은 창문여고, 차라리 통합반이면 통합반이라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11개 학교의 특성에 맞춘 전문 수업을 한다. 두 가지로 신문기사에 이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되었고요. 앞으로 요 상을 받은 만큼 더 열심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입시 실적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의학학 7명에 스카 19명을 배출했는데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어머님들이 약대만 7명 아니냐? 제 기억으로 의대가 한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어. 올해는 의치학 10명에 스카이 17명인데 의대를 정확히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대, 연대, 한림대, 아주대, 동국대, 가천대에 의대를 합격시켰고요. 여기서 서울대, 연대는 저희도 1년에 동시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스카이 17명이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카이스트 학생은 3학년이 아니에요. 신일고 2학년인데 2학년 끝나고 바로 카이스트로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건 입시 결과고요. 물론 입시 결과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머님도 아시지만 고3 되면은 인강 듣거나 대치동, 중계동까지 동네 학원이 잘 안 있잖아요. 아마 이 근처 학원 중에서 저희가 고3이 거의 제일 인원이 많지 않나 싶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 수가 엄청 많다 점점 줄어드는 게 보통 동네 학원의 구조인데 저희 학원은 1, 2, 3학년 인원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신감의 이유기도 합니다. 왜 계속 학생이 늘까요? 어머님도 아시겠죠. 결국 우리 학원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내신 결과입니다.
내신 결과를 보시면 안타깝게 창문 요구가 많이 없어요. 창문 요구가 왜 많이 없냐면 실은 저희도 학생 수가 매년 저희 학원 저희가 이제 기름 뉴타운 학생들 대상이 좀 많다 보니 창문 요구를 합격을 여기서 많이 하는 연도는 많아지고 적게 하는 연도는 적어지고 약간 중구난방스럽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창문 요구를 못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수학 심화반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창문 요구 예비 고3 5명인가 있는데 4명이 1등급입니다. 창문 요구 전체 인원의 거의 한 30%는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5명 중에서 4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못 가르치는 않는다. 여기 없을 뿐이지.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과목도 잘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 내용도 계속 또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원 홍보에 대한 건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마무리했고 제 심화반 수업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제 심화반 수업은 모든 학교 통합 최상위권 학생들 심화반 수업입니다. 그렇다 해서 창문 요구 애들만 가르치는 수업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이상우 선생님께서 창문 요구관 담당하시는데 와서 직접 발표를 주실 거고요. 자, 그럼 제 수업은 어떤 애들이 듣느냐 보면 이게 21년 성과인데요. 지금 여기 학생들 학교 뭐죠? 이 학교 애들이 뭐냐면 이 학교의 수학 전교 1등을 제가 배출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보이죠? 용인 외대부고 이 친구는 방학 때 와서 듣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듣고 이 동네 살았는데 온라인으로 듣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친구인데 이과 애들 다 제치고 수학원 이번에 대수조 1등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모든 과목 다 합쳐서 용인 외대부고 내신 전교 2등을 해서 서울대 경제로 현역으로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개성고 2학년의 전체 70%를 제가 가르쳤는데 두 번째 특이한 점이 보면 아시겠지만 2학년이 많습니다. 이 2학년이 많은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개성고뿐만이 아니고 신일고 영훈고도 1등급 친구들의 절반 이상을 제가 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도도 개성, 신일, 영훈, 선덕, 외대부고 수학 전교 1등을 뽑았고요. 여기서 개성, 영훈 친구가 서울대, 연대, 의대, 선덕고 친구가 서울대 현역, 외대부고 친구는 그 친구 후배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그 선배 중에서 외대부고 간 선배에 대해서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본인도 경제를 가고 싶은데 이 친구도 문과인데 정보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 친구도 결국 현역으로 올해 대학교 1학년인데 서울대 경제를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도에요. 이제 1학년이 좀 늘어나죠. 그 다음 연도에 고1 1학기 전교 1등 6명 개성, 신일, 창문, 영훈, 성신, 고대 여기까지 6명 배출했고요. 솔세메어가 2학기 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여기서는 이제 1학년도 1등급의 50%를 개성, 신일군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잘하는 애들이 와서 좋은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 개성고 1학년 서땡땡 학생, 신일고 학생, 이땡땡 학생 그리고 나머지 한 명도 있는데 얘는 성이 너무 특수해서 조금 특정될 것 같아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오시면 제가 이름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세 명이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5등급 받았습니다. 학교 성적이 150에서 거의 250등 사이일 것 같은데 150등에서 200등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꾸준히 저랑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셋 다 1등급을 달성했고요. 지금 예비 고3인 애들인데 2학년 때 꾸준히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쫓아올 수만 있다면 성적을 올리는 수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디어 작년 성과고요. 개성고는 옛날부터 제가 꽉 잡고 있었는데 작년은 더 심했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전교 1등, 고등학교 2학년 전교 1등 동점자 2명,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전교 1등, 확통 전교 1등 총 5명의 전교 1등이 전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개성고가 만점자 배출이 힘든데 만점자가 1, 2, 3학년 다 등장을 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4명이 돌아가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시험 4번을. 신일고도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1명이었는데 얘들이 1년 뒤에 이때 2학년이 된 거죠. 1년 뒤에 1등급이 9명으로 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일고 애들 평균 3등급에서 평균 1.5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성 신일은 내부에서 전교 1등을 경쟁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성, 영훈, 성신, 용문, 창동, 솔샘, 석간 전교 1등을 달성했고요. 안타까운 일이 창문 요구회가 없어요. 작년 1학년에 제가 창문 요구회가 저희 반에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비 고3에 대한 창문 요구 5명 중 4명이 1등급이에요. 보내주시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애들이 쫓아올 수만 있으면 1등급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학교랑 상관없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어서 솔생고를 넣었는데요. 이 예비 고2 학생이죠. 솔생고 예비 고2 학생인데, 솔생고를 보통 이제 학구열이 좀 낮고 이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이 많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얘가 제가 가르치는 고2 애들 중에 수학 제일 잘하거든요. 1등급 컷이 59점이었는데 95점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잘한다는 게 아니고 1학년 동안 모의고사 4번을 통틀어서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문여고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왜 앞쪽에 2학년이 많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3개월 전에 마지막 기말고사 제 성적입니다. 예비 고3 애들, 이번에 예비 고3 애들 83명 중에 47명이 1등급, 2학년 57명 중에 24명이 1등급이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의 차이가 있고 1등급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고3 애들 지금 3월 기준으로 미적분 7, 80명에 확동 4, 50명 되거든요. 100명이 넘었어요. 이 친구들 2년 전에 지금이랑 동일한 시기에 3월 첫 주에 10명 반이었어요. 10명 반이었는데 2년 후에 80명이 된 겁니다. 이제 100명이 된 거예요. 제가 4년 내내 10명 안팎으로 시작해서 3학년 때 80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늘까요? 지금 이건 예비고이거든요. 얘들은 15명으로 시작해서 57명이 됐습니다. 애들이 제가 친구 데려오면 뭐 사준다, 상위권 애들 친구 데려오면 사준다는 걸 친구 안 데려오는 거 아시죠? 제 수업이 마음에 들고 성과가 있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 데려오고 다 따라와요. 성신여고 애들 원래 이거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이 와서 수업 듣고 만족하더니 지금 7명 됐어요. 다 상위권 애들.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점 늘어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3월 기준으로 1학년은 어제 첫 수업을 했는데 10명, 1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좀 많아요. 30명입니다. 근데 30명 중 10명이 제가 가르쳤던 애들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만족하고 보내세요. 위에 언니, 누나, 형, 오빠 가르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단순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 학원을 믿고 다른 과목도 맡겨주시면 된다는 게, 다른 과목도 다 듣습니다. 불만족스러웠으면 제 수업만 듣고 딴 과목을 안 들었겠죠. 동생들 보내시면서 1학년 국영수가 다 보내고요. 이번에 저희가 사회도 개설하거든요. 사회도 학교별로 개설하거나 통합반으로 개설하는데 그런 것까지 믿고 현재 등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30명 중 10명이 제가 가르쳐다니는 동생이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학생이 늘고 성적이 오르느냐? 뭐 이런 두 가지, 뛰어난 강의력, 뭐 완벽한 이런 거는 이제 학생들이 하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보기엔 철저한 내신 대비 및 기출 분석과 완벽한 심화 커리큘럼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내신 대비 및 기출 분석과 학교별 자료는 무슨 얘기냐면요. 실은 고1, 고2, 고3이 다 다른 학교로 봐야 되잖아요. 다 다른 학교로 보면 제가 작년 1학기죠. 작년 1학기 고1, 2, 3 합쳐서 총 35개의 학교를 가르쳤습니다. 1, 2, 3학년을 다 다른 학교로 보고 확통 미적을 다른 과목으로 보면요. 그 학교들 학교 부교재 있으면 부교재, 프린트 있으면 프린트, 교과서 편향 다 만들어줬습니다. 저만 잠을 줄이면 돼요. 그걸 또 이제 교훈을 줘서 너희들도 잠을 줄여서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만들고요. 저희 학원에 이제 그 창문여고 이제 작년에는 그 최걸 선생님께서 담당하셨었는데 서로 공유하면서, 제가 이 동네 10년 있다 보니까 모든 학교 다 알거든요. 공유하면서 자료를 또 저희 학원 쌤들끼리 친하기 때문에 다 공유해서 자료 몇 배씩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창문여고 또 쉬워요. 모의고사 기출 중심이기 때문에 자료가 또 넘쳐납니다. 제가 직접 변형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직접 변형해서 학교 문제 적중한 문제도 꽤 많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자신 있고요. 완벽한 심화 커리큘럼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5시에 수업 시작을 보통 하는데 평일이면 오전 또는 점심 때 하루에 2시간을 꼭 투자를 해요. 뭘 투자하냐면 오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10분 간격으로 전부 구성을 해옵니다. 왜 매일 하냐면 매일 가르치는 단원도 다르고 매일 진행하는 문제 유형도 다르고 매일 진행하는 구성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단원 가르칠 때랑 쉬운 단원 가르칠 때 질문이 많은 날이랑 적은 날, 테스트 치는 날 안 치는 날, 모의시험 하는 날 안 하는 날 다 다른 거예요. 매일 수업 구성을 완벽하게 해옵니다.
10분 단위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제가 학생들이랑 수업하면 이 얘기를 해요. 일단 오늘은 이거 하고 끝낼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수업하면 10시 수업 정도면 반드시 9시 50분에서 10시 10분 사이 끝나요. 애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구조를 잘 짜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거 요즘에 물어보신 어머님은 아무도 안 계시긴 하는데 제 수업을 뭐 특이한 게 있어요. 이번에 골 수업이 화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가 제 수업이 하나 깔려 있는데 예를 들면 고3 미적분 수업이 5시부터 9시까지 깔려 있습니다. 중간에 3시간이 겹치잖아요.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그냥 믿고 맡기시는데 왜 그러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학생들이 4시간 수업을 하면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잖아요. 실제 학생들이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수업 듣는 시간은 3시간 반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출석 체크, 숙제 검사, 진도 나가면 제가 예제를 풀어주죠. 예제 풀면 애들 유제 푸는 시간이 필요해요. 짧지만 20분 정도라도. 그리고 숙제 질문한 거 오답 정리하라면 집에 가면 안 해요. 왜냐하면 오답 정리는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도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애들이 오답 정리하는 시간, 그런 부분, 제가 실제 말을 안 하는 시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 말을 안 하는 시간을 빼면은 실은 평균 2시간 반 정도를 수업합니다. 적으면 2시간에서 많으면 3시간까지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제가 판서를 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로 수업을 들어요. 제가 이거를 전부 10분 단위로 다 끊어가지고 조교쌤한테 6시 47분에 이 친구 요거 오답 정리 몇 번 하는지 확인하고 그걸 사전에 다 올려놓습니다. 다 올려놓으면 그렇게 해서 같은 건물 2층, 3층을 제가 계속, 저는 애들은 30분 쉴 수 있어요. 1시간마다. 저는 안 쉬면 돼요. 그럼 5시간 안에 제가 정확히 두 반을 2시간 반씩 제가 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구조를 짜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10년째 하는데 단 한 번도 걸림이 없었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래도 수업을 3시간 더, 근데 제가 심화반이잖아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4시간 수업을 풀로 해본 적이 있어요. 애들이 튕겨져 나가요. 너무 깊이가 있어가지고 내용이 너무 깊다 보니까 실은 그거를 조절하면서 제가 최적의 시간으로 맞춘 게 2시간 반이고요. 실은 제 수업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원 수업원에 약간 이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수업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저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업할지 이제 그 구성을 다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실은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학원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걸 교차 수업이라 얘기하는데 학원은 교차 수업 안 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왜냐면 교차 수업 안 하는 학원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원장인데 뭐 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제가 왜 할까요? 교차 수업을 하는 이유는 그 선생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괜히 이 선생님한테 수업 절반만 맡기고 새로운 쌤 왔는데 이 쌤이 괜찮은지, 실은 뭐 면접 보면 다 괜찮죠. 면접 보면 다 괜찮은데 이 쌤이 진짜 잘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믿고 맡기는 수업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고, 실은 요건 이제 저번 설명 때 설명을 못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설명에는 조금 더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 사항, 중간고사는 5등급제로 바뀐데 어떻게 나옵니까? 자,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중간고사. 왜? 표본이 없어요. 첫 해잖아요. 표본이 없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똑같이 나오고 기말에서 다 조율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님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얘기는 이겁니다. 1, 2등급 사이가 매우 치열할 것이다. 제가 작년 설명회, 재작년 설명회, 3년 전 설명회를 지금 이 동네에서 10년 차기 때문에 10년 내내 하고 있겠죠. 설명회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매년 상위권이 더 치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높아진 학구열. 무슨 얘기냐? 의대 열풍 괜히 있을까요? 재수생 증가 괜히 있을까요? 국민 전체적으로 실은 학구열에 대한 높은 대학, 전문직, 의대, 실은 학구열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학구열이 높아지면 애들이 아직 사춘기가 들어가기 본인 그걸 쌓기 전에 일단 기초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옛날보다 저학년들 인원이 줄었지만 학원 보내는 비율은 더 늘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3명 나왔다면 이제는 1명 낳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구열 자체가 국민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상위권 애들은 더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 이유인데요.
제가 요즘에 TV만 틀어보면 맨날 광고 그거예요. LEI. 지나가다 보면 버스에 엠베스트 광고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거 다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인터넷 강의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정말 좋은 선생님의 수업과 컨텐츠랑 자료는 대치동을 가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양질의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는 학교에 있고 어머님이 애한테 교육을 시키고 싶은 상황이더라도 지역적, 금전적,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질의 컨텐츠를 못 받고 고등학교로 올라가 보니 그 양질의 컨텐츠로 수업을 한 친구들이랑 원래 머리 수준은 비슷한데 차이가 났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애들 계속 올라옵니다. 한 4등급부터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 계정들은.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애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물반 고기반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물반 학생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든 학원이 잘 됐습니다. 모든 학원이 잘 됐는데 이제 학생 수가 주니까 망하는 학원이 많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예전에는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TV에서 돼지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돼지 엄마 그러면 그 엄마가 이거 좋다 하면 쫓아오고 뭐 이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유튜브로 다 하고 설명이 다 하고 그냥 가보고 비교를 직접 하세요. 요즘은 비교를 직접 하세요. 그런 거니까 이제 학원을 슬슬 이제 비교하고 단순히 학생 많다, 친구 많다 이런 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망한다는 거는 좀 슬프지만 뭐냐면 도태됐다는 얘기예요. 학원이 망한다는 건 도태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력이 조금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금 슬프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도 양질의 컨텐츠의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오프라인조차 남은 학원들은 잘 가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저희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애들 주는데 잘 가르친다는 오늘 제가 자신감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결과를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학원 선생님들 안 봤잖아요. 안 봐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실적이랑 결과랑 학생들 얘기 들어보고 인원 느는 거 보면 10명으로 시작했다 100명 되는 거 보면 알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원 모든 선생님들이 소수로 시작했다 느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린 잘 가르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모든 과목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1, 2등급 사이가 치열해지는데 개정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창문 요구는 그래도 인원이 좀 있는 학교예요. 1등급이 예를 들어서 12등까지였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본인이 수학 실력이 전교 6등이라고 칠게요. 6등이라고 치면 3년 내내 1등급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교 6등이 보통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1등이랑 점수가 같아요. 이게 상위권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즉 말해서 운에 맡긴다 이거예요. 본인이 수학 실력이 전교 6등이면 매번 컨디션 좋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운 없어서 실수 안 하면 2등급인 거예요. 3년 내내 좋은 등급을 못 받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적분 선택을 하면 여고는 1등급이 4명에서 5명까지 줍니다. 엄청 줄어요. 자, 그럼 4명이라 치겠습니다. 그럼 딱 반타작만 보더라도 미적분 수업 시험 2번뿐이긴 하지만 4명 중에서 꾸준히 1등급 받으려면 수학 실력이 전교 2등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학 실력으로 창문여고에서 잘 받아서 전교 3등에 못 들면 3년 내내 다 1등급 하는 건 운이에요, 실은. 운에 안 맡기려면 수학 실력 자체가 전교 3등이 돼야 돼요. 그럼 개정 후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개정 후로 따지면 개정 전 1등급을 기준으로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못해도 전교 10등은 돼야 됩니다. 수학 실력이 못해도 전교 10등은 되어야 1등급 유지가 가능한데 더 웃긴 건 지금 1학년이 약간 시범 케이스잖아요. 왜 시범 케이스냐면 지금 2학년까지는 학교 내신을 3학년 때 미적을 하고요. 수능을 미적을 해보면 돼요.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가 병행이 되는데 지금 예비고 이런 수능에 미적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2죠. 개정 전 미적분이니까 개정 후 미적분 2 얘기하는 건데 미적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내신이 없어질까요? 제가 보기엔 미적분 원하는 대학교에서 상대평가 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난리 난 거예요. 고3 때 미적분 상대평가에서 내신을 봐야 되는데 수능이 안 들어가요. 병행하면은 최저를 못 맞추거나 내신을 못 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학 실력을 높게 가져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양쪽을 다 문제없이 처리하려면 수학 실력이 개정 전이랑 비슷합니다. 전교 5등은 돼야 됩니다. 3년 내내 수학 1등급과 수능 1등급을 깔끔하게
별다른 걱정거리 없이 받으려면 수학 실력이 전교 5등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상위권 수업을 하니까 상위권 수업에 대해서 이제 또 도움을 드리고, 이것도 저번 설명이 없던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1학년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느냐, 이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멘탈적인 부분입니다. 중간고사 성적에 낚이지 말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성적에 낚이지 말자. 자,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수학은 말입니다. 첫 시험, 물론 다른 과목도 비슷한데요. 첫 시험은 긴장도, 중학교 시험이랑 다르기 때문에 시간 배분의 미스 등의 이유로 본인 실력에 비해서 상위권 친구들이 좀 낮게 나와요. 첫 시험은 그렇습니다. 상위권 애들이 좀 낮게 나와요. 근데 하위권 애들이 잘 봐요. 왜냐하면 중3 내용이랑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랑 70%가 똑같아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 2차 부등식 똑같습니다. 2차 함수까지. 2차 부등식은 아니고. 그리고 11월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비 기간이 5개월인 거예요. 6개월이네요. 그러니까 하위권 애들이 올라오고 상위권 애들이 내려와요. 이런 단원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런 시험의 특징은 본인 실력에 따라서 등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정전으로 따질게요. 1등급 애가 컨디션 난초로 실수로 2개 했어요. 4등급 나올 수 있고요. 폭이 좁아지니까. 2문제로 4등급, 1등급 차이 나거든요. 4등급, 본인 실력이 4등급인데 운 좋아서 2개 찍으면 1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중간고사 결과는 이미 끝났잖아요. 거기에 절대 연연하시면 안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겁니다. 나 1등급 나왔어.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했다가 4등급이에요. 본인 위치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데 4등급 받았어요. 나 4등급이야. 망했어. 난 안 되나 보다. 이러면 그대로 또 4등급이에요.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결과는 있고, 기말고사 때 원래 본인 수학 실력으로 찾아가야 되니까 기말고사에 집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멘탈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실전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기말고사에 집중할 수 있느냐, 지금 핵심 실전 노하우를 전달 드릴게요. 5월입니다. 자, 제가 제 수업을 듣든 다른 쌤을 듣든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듣든 혼자 공부를 학교만 다니든 뭐 검정고시는 상관없군요. 학교 내신을 3학년 내내 무조건 본인이랑 실력 같은 AB가 있어요. 실력 같은 AB가 있는데 모든 과목에서 이거란 친구는 A는 B보다 무조건 0.5등급이 높았어요. 개정전에.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월이랑 10월입니다. 자, 5월 보겠습니다. 첫 중간고사가 끝나면 5월 첫 주거든요, 보통. 보통 어린이날 전에 첫 시험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날이 됩니다. 그러면 롯데월드를 갑니다. 근데 롯데월드 가면 전부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대부분이에요. 어린이날에 롯데월드에 초등학생 이상 출입 금지시켜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놀아요. 그렇죠, 뭐. 어머님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시험 끝난 지 뭐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자, 3일이 지납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놀러 갑니다.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효도하려면. 자, 이제 좀 감을 잡아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일주일 지나면 스승의 날이에요. 학교가 일찍 끝나요. 선생님들 축하드리고 날 축하 시간에 공부나 해라 하고 싶은데 놀러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없잖아요. 봄 소풍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요. 불교를 믿지도 않으면서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챙깁니다. 자, 그렇게 하면 6월이 됩니다. 6월이 됐죠?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끝난 거예요. 왜? 근데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같이 망한 애가 80%예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80%가. 그러니까 동급 레벨이 있으면 5명 있으면 이걸 지키는 애가 혼자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6월이 되면 이렇게 해서 6월이 되면 애들이 그 생각을 해요.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좀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애들은 단기간에 어떻게 더 성적을 올리지? 그럼 일단은 수학을 포기해요. 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면 암기강력이 최고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면 한국사는 삼국시를 못해도 조선시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수학은 1차 방정식을 못하면 2차 방정식을 못합니다. 그거 시험 한번 포기하면 3년 내내 포기해요. 복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과목도 하기 시간이 없는데 수학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5월이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 학교 7월 첫 주에 시험을 칩니다. 수학을
6월 15일에 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수학을 6월 15일에 친다고 생각하고 수학 내신 시작이 5월 1일부터, 정확히 말하면 중간고사 끝난 그날부터입니다. 중간고사 끝날 그날부터, 저는 중간고사 끝난 날 수업 있으면 오라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6월 15일까지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시면 암기 과목을 2달 내내 암기를 시키지는 않아요. 암기 과목은 5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빨라도 3주차에 시작을 하거든요. 수학을 빡빡하게 해놓고 5월 15일을 끝내야 돼요. 끝내고 수학은 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감을 유지하면서, 실전적인 감을 유지하면서 다른 과목 비중을 높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전 과목 점수가 다 오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정말 전달드릴 수 있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무조건 기말을 중간보다 대부분 잘 보거든요. 항상 제가 기말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애들한테 전부 이것 때문입니다. 5월과 10월입니다. 그것만 3년 내내 지켜주시면 전 과목 점수를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꼭 푸시해주세요. 5월에 딴 과목은 괜찮은데 수학은 미리 좀 해놔.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과목. 애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공감이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해가 되면 애들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과목 하라는 게 아니고 수학의 시간을 좀 더 5월은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어린이날 롯데월드 가도 되니까 롯데월드 갔다 와서 1시간만 수학해. 이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요건 이제 학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오면은 평소 때 잘 풀어요. 블랙라벨 푸는데 틀리는 게 없어요. 시험을 쳤으면 3등급입니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풀 줄 아는 거랑 잘 푸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자, 풀 줄 아는 거랑 잘 푸는 거랑 다르다. 교과서처럼 풀면 10줄이에요. 근데 10줄처럼 풀면 제대로 푼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학은 실수와의 싸움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풀이 과정이 10번이면 계산 실수할 부분이 10개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2줄 만에 풀었어요. 그러면 계산 실수할 구역이 2번이란 얘기예요. 근데 성급하게 푼다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 문제를 10줄 만에 푸는 거랑 2줄 만에 푸는 거는 아예 풀이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제가 잘 알려줄 수 있고 저희 학원의 다른 선생님들께서 잘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과서대로 하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야. 너가 시험 성적을 잘 받으려면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꼭 스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스킬적인 부분이 아닌데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학 실력 업그레이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중간보다 아까 기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 올해 자신감, 이번에 자신감을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저희가 처음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자신감이 있냐면 저번 주 월요일에 제가 공개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요청하실 시에 공개 강의 자료랑 영상을 보내드리라고 전달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그냥 푸는 거랑 잘 푸는 거랑 차이, 제 수업을 쫓아올 수 있는 아이면 그 영상 보면 이 수업의 가치를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학생이 수학에 관심 있고 잘하고 조금 수학을 좋아한다 싶으면 데스크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거거든요.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 학원이 제가 알겠지만 제 수업만 지금 권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원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찍을 수 있는 선생님 다 찍었어요. 자신감 있어요. 다른 학원을 뺏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 수업으로 얘기 드릴게요. 제 수업 공개 강의 제 능력이 1%도 안 보였었어요. 능력 있는 친구는 이 수업을 보면 알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모든 수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수업을 통해서 제 수업은 실력 향상을 올려서 중간보다는 앞으로 계속 수학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10명에서 100명이 되고 1등 수가 늘어나고 전교 1등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수업,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머님들 다 이해하시죠? 중학교랑 고등학교 시험 차이, 시간. 수학 시험은 진짜 시간 엄청나게 차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실천처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노하우를 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연습은 결국 아무리 해봤자 연습이에요. 결국 아무리 해봤자 연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습을 실전처럼 조금이라도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학교 시험보다 어렵게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출제 기조는 비슷하더라도 약간 어렵게 해야 실전에서 그래도 저번에 했던 것보다 조금 쉽다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난이도 이거 비싸게 하면은 솔직히 저는 별로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격차가 심하면 또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난이도를 좀 어렵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실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 수업 개요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 유의사항입니다. 제 수업은 어쨌든 어려운 수업이에요.
모의고사 21번, 29번, 30번 어려운 거 다 합니다. 본인이 수업을 숙제를 안 해오면 하는 시간에 수업이 끝나버려요. 물론 제가 수업 영상을 항상 수업 끝나고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리긴 하는데 그러면 4시간 날리는 거잖아요, 실은. 여기 와서 4시간 듣고 집에 와서 4시간 들으면. 그러지 말고 최대한 본인이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고민을 해와서 수업을 들으면 나중에 복습 영상은 본인이 놓친 몇 문제만 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수업은 올해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원래 수요일이 제일 같은데 수요일을 지금 개설을 못했어요. 2학년, 3학년이 많기 때문에 대신 고3이 이제 1학기 내신이 끝나면 2학기 때 수요일반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주 2의 수업이 아니고요. 화요일 수업만 등록해도 괜찮고 화요일 고쟁이랑 블랙라벨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수업만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자히스토리 모의고사 기출 중심입니다. 창문여고는 당연히 주말 수업은 듣는 게 좋고요. 모의고사 기출 중심으로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 2회를 다 들어도 괜찮아요.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상호 선생님의 창문여고반 주 2회 듣고 제 수업 1회 들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자신감 얘기 드린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친구가 많으니까 그쪽 다니고 이쪽에 주 1회 수업 들어보세요. 결국 이쪽으로 저는 올 거라는 제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친구고 만족도가 있으면 100%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100명이 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의 발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강하셔도 되거든요. 첫 수업 들어보고 본인한테 레벨이 너무 차이 난다거나 안 맞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수업 수강료 안 받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대신 이 수업 내가 들어야 되는 수업이다 생각해서 등록하면 첫 수업비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저희 학생들이 저를 좀 많이 따라오시더라고요. 진짜 자신감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와서 들어보고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제 자신감의 발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수업이 무조건 하나가 있지 않아요. 고3 미적분도 2개 수업이고 고등학교 2학년 수업도 2개고 1학년도 2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있는데 같은 수업이에요. 그 토요일로 등록해놓고 다음 주는 집에서 여행 가니까 일요일 듣고 그 다음 주는 토요일 듣고 계속 반복해도 됩니다. 반복해도 되고요. 평일 수업은 지금 화요일밖에 없긴 한데 여기 아까 전에 4월에 금요일이랑 분반되거나 2학기 때 수요일로 분반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학생들이랑 의논해서 들을 수업 학생들이 많으면 의논해서 조금 조율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화요일 교재고 이게 주말 교재입니다. 화요일은 이거 2개를 3월, 4월에 쭉 해서 이 2권만 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학교별 자료를 안 주는 건 아닙니다. 학교별 자료가 조금 해설이 필요한 경우 보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자이스토리는 주말 교재인데 이건 한 권밖에 없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니까 반권을 하겠죠. 이건 이제 4월에 자체 교재로 추가를 좀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학원 홍보를 조금 진행하고 제 수업에 대해서 전달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제는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모든 과목을 다 완벽하게 학생한테 맞게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물론 100명의 학생을 맡기면 저도 100명이 다 성적이 오른다고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이고.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정도는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원에 보냈는데 10점이 내려갔어. 그러면 다른 학원 갔으면 20점 내려갔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제 수업은 벌써 250명이라는 수강생이 있는데 저희 학원생들이 절 따라서 계속 쫓아오고 계세요. 공부뿐만이 아니고 준비뿐만이 아니고 설명회, 공개 강의 모든 걸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계속 도움을 주고 있고 저희 학원 수학생들은 또 계속 스터디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국영수가사 현재 5개 과목을 개설했는데 사회는 창문적은 지금 통합일 것 같고요. 나머지 4개 과목은 창문적은 지금 다 개설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올해 목표가 그거예요. 올해 저희가 종안관이라고 해서 사대부고 앞에 관을 하나 냈고요. 해화여고관이라서 수유관이라서 해화여고 앞에 하나를 냈는데 저희가 가르치는 11개 학교 앞에 내년까지 모두 관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평일에는 학교 근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조금 수화회라든지 뭐 고등학교 2학년 과학은 통합이니까 그런 걸 이제 기름역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또는 통합 수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이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고요. 벌써 저희가 작년에 강북관 신일고로부터 올해 해화여고
4대 보고 진행했고, 실은 창문 요구는 거리가 조금 가까운 편이라서 조금 미뤄두고 있긴 한데, 창문 요구 학생이 올해 1학기에 늘면 저희가 바로 그 근처 장소를 구해서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의 맞춤으로, 학교의 맞춤으로 수업을 앞으로도 잘 가르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전 통합반이었으니까 이제 정말 창문 요구만 가르치는 수학, 국어, 영어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호 선생님을 모시고 창문 요구 1학년 수학 과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학원 수학과 이상우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목차로 소개를 해드리면 제 자기소개랑 이번에 이제 창문요고 1학년 1학기 준비를 하면서 주제 3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랑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창문요고 시험 개요와 간단하게 제 수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나왔을까요? 이렇게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꼼꼼히, 그리고 두 번째 꾸준히, 그리고 세 번째 차분히라고 이렇게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꼼꼼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내용 자체가 중학교 수학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권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중간에 놓치는 부분 없도록 꼼꼼히 수업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 수업 스타일 자체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과정에 있던 그 단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그 고등학교 수업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꾸준히 있는데, 이제 3월 26일 화요일 날 그때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4월에 이제 4월 21일과 25일까지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창문 요고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되면 또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7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시험을 계속해서 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본인의 공부 습관을 찾아서 그 꾸준히 공부를 하는 습관을 잘 알려주도록 하고요.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차분히가 있는데, 이제 제 수업 스타일 자체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떨려서 또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데, 굉장히 차분히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수업 내용을 차분히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고교학점제라고 22년 개정으로 되면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고교학점제 이제 첫 번째는 학생 수요 반영, 그리고 두 번째 진로학습 설계 지도, 그리고 세 번째 최소 학업 성취 보장, 이렇게 3가지를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의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요. 이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해서 졸업이 된다.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일단 선택 과목이 미적분 2와 그 기하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우리가 학생이 가고 싶은 계열이나 그 과목에 따라서 그 진로에 따라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 거에다가 이제 뭐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계열에 따라서 이제 한 과목이 아니라 한 어떤 과가 아니라 계열에 따라서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에 안 맞다면 대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학점을 누적해서 졸업을 하는 건데요. 그 192학점을 맞춰줘야 그 다음에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누적하지 못한다면, 192학점을 못 채운다면 유급이 다시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없도록 다시 지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전공 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 그래서 아직 검토 중인 부분이긴 한데 이게 서울대에서 나온 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마다 이제 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기계공학부, 재료공학부 등등등 학부와 학과마다 이제 권장 과목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가이드가 이제 바뀌면서 공과대학, 그 공과 계열, 아니면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이렇게 해가지고 계열마다
그 기하 미적분 2를 들어야 된다라는 선택 과목, 확통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 과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열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간단화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계에 따른 깊이 있는 과목 권장인데, 이건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수학에 이제 처음에 공통수학 1, 2를 하고 그 다음에 수원, 수2, 지금은 이제 대수랑 미적분 1이 되겠죠. 그 부분을 듣고 그 다음에 미적분 2와 기하 이렇게 과목이 되는데, 요걸 연계해서 쭉쭉 들어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자, 수강 신청이랑 그래서 이제 192학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강 신청, 그래서 학생의 수요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수요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3월에 이제 학생들의 진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 4월에 들어가면 먼저 본인의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진로에 대한 선택을 그 학교 이제 외부 수업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부터 6월 1차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 해서 2차 선택 과목, 그 다음에 8월에서 9월까지 해서 최종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이 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수강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근데 미개설이 되는 학교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창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중점으로 되는 이제 공동교육과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문고가 과학 중점이고요. 그리고 개성고가 미술, 예술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학교별로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이제 선택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라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인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도 이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2학점을 보시면, 자, 시간이 점점점 줄고 있죠. 22년도에는 2890시간, 그리고 좀 더 줄어서 2720시간, 2560시간. 분명히 수업 시간은 줄었는데 학교 시간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시간은 동일하다, 즉 공강 시간은 늘어났다. 이 공강 시간을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거를 말씀드려요. 자, 공강 시간에 그럼 무엇을 하냐? 일단 크게는 교과과정 내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교과 연계형, 그리고 창체 연계형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에 이제 제대로 못 따르는 학생들 남아가 되겠죠. 그래서 보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소수정의 수업 같은 경우, 이제 학생이 이제 많이 없지만 그 수업을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깔 수는 없다고 할 때, 그럼 소수 수업을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연계를 하는 그런 교과 연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창체 연계형은 이제 공강 시간에 그럼 본인의 진로를 좀 더 찾고 싶다, 진로 탐색을 하거나 아니면 독서 활동, 그리고 마지막엔 그 동아리 활동,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도 있겠지만 자율 동아리 활동도 이 시간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연계돼서 일단 5등급제 이제 들어가면서 변별력이 좀 약화되겠지만, 자, 1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건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상위권은 점점점 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점점 몰려 있는 상태인데, 1등급 학생 수가 의과 계열과 최상위권 수시 모집 정원보다 많아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1등급 학생 수가 총 약 18,000명 정도 되는데, 그 수는 최상위권과 의과 계열 수시 모집보다 훨씬 조금 많은 게 되기 때문에, 자, 11111 다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스카이를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변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과 면접이 강화가 좀 더 예상이 됩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아직 전체적으로 발표는 나진 않았지만 아까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발표는 게 아니지만 그 예상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성평가,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나오는 동아리, 진로, 봉사, 활동 등이 정성평가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강화가 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원수련 문제가 확대되고 그 논술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또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생각 정확하게 그래서 글로 쓰는 능력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본인이 정확히 알고 푸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풀이 과정 자체를 다 이해하는지 그 정확히 쓰는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중요성도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멈춰놓고 보셔도 되는데요. 자, 현재 이제 출석일 수를 채울 시 졸업이 가능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해서 졸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점이 정확히 취득이 안 될 경우 그러면 유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업 이행 책무를 이제 학생 본인에게 좀 더 부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내 학생별 맞춤 교육,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맞춤 교육이 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끼리 같이 수업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이제 시간표가 좀 바뀌고 같은 반임에도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창문여고 기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창문여고 기출 같은 경우엔 2023년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둘 다 24문항, 그리고 서답형, 서술형은 없지만 이제 그 서답형이라고 주관식이죠. 그래서 주관식은 7개, 객관식은 17개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답형이 좀 더 많은 편이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유형 위주 풀이, 그리고 문항수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나 항상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출제 유형 위주로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완전 킬러 문제, 그러니까 29번, 30번에 나오는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덜 나오고 준킬러 정도의 2등급 정도에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내용이랑 이제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50분과 10분, 그래서 초등 과정이 이제 40분에서 10분, 그리고 중등은 45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그리고 고등이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좀 평균적으로 나눠 봤을 때 초등은 이제 40분 정도고 이제 고등은 50분 정도 수업이 되겠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50분 수업을 하면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되겠고요. 자, 1일 테스트가 그래서 수업은 총 얼마나 진행되냐? 그래서 2시간 반에서 보통 한 3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일 테스트가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일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정확히는 1일 테스트만 하는 건 아니고 숙제 오답까지 마무리하는 거, 테스트의 오답까지 마무리하는 거까지 해서 전 수업에 대한 복습도 하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1일 테스트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숙제 검사를 하면서 개인별 그 자기 자신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모자른지 아니면 어떻게 좀 부족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개인별로 숙제 검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뒤에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께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쌍둥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오답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쌍둥이 문제를 여러 개로 이제 준비를 해서 다시 복습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말풀 교과서나 뭐 그
교재랑 이제 그 전에 수업했던 날짜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수업 내용과 숙제 정답률, 숙제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잘 들었는지 해서 그리고 정확히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수업 시간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대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아까 권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수업 이제 중간고사를 아직 고등학교 수업 시험 자체를 아직 안 받기도 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는지, 그래서 공통수학을 좀 익숙하다 아니면 익숙하지 않다, 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익숙하지 않다면 제가 개념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수학 0에서 1회, 그리고 공통수학 2에서 3회, 아니면 좀 더 내가 익숙하다라는 거, 이해가 잘 된다 하면 공통수학 2회, 3회 심화반까지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 자, 그럼 교재를 이제 변형을 했습니다. 마플 시너지로 처음에 이제 개념 원리랑 센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개념 원리와 센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변형이 조금 덜 나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가 좀 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마플 시너지의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각 단원마다 모의고사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도 풀어보고, 그리고 변형 문제들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그래서 모의고사의 위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까지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자유스토리는 워낙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교재라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정리랑 유형 정리, 그리고 1, 2 테스트, 숙제검사 등등 있는데,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정리를 해보고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응용시험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리고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1, 1 테스트 항상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오답 유형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학생 관리에서 이제 이거는 기본 응용반 둘 다 포함되는 건데, 응용반과 심화반 둘 다 포함되는 건데, 수업 시간 전후에도 수업 질문에 대한 이제 문제 풀이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손풀이를 가지고만 해서 어차피 해설 보는 거랑 딱히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이라던가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개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영상으로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해서 문제 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시간 오답 쌍둥이 문제와 문제 풀이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 제 수업은 계속해서 작년에 이제 수업했던 내용이, 저는 소수정예반을 계속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왔는지, 그리고 풀이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려고 그 학생 옆으로 가서 이제 문제 풀어보라고 하고,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수정예반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었지만, 지금 이번에도 각 학생들이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해 보고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국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현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창문여고 1학년을 맡게 됐는데,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창문여고는 크게 교과서 중심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교과서 중심은 아닙니다. 교과서 중심은 아니고, 자, 최근 5년 동안은 창문여고를 보면은 다 부교재를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부교재를 사용했었지만은 부교재 중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과서에서는 한두 개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하고 그 다음에 문학 한 작품, 소설이 하나 들어간다던가 시가 하나 들어간다던가 그것과 관련해서 부교재에서 자료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교재 들어간다라고 해서 학습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학습지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어만 경력이 고등부에서만 1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창문여고 교과서가 이제 바뀐
본인 교과서도 해냄입니다. 해냄이고 계속해서 해냄 교과서를 쓰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교과서가 해냄이 전국적으로 해냄을 선택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족보닷컴에서 문제를 많이 발췌를 해서 아이들 풀리기도 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족보닷컴에서 문제를 발췌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 윤동주의 작품이 있는데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이 교과서에만 실려 있기 때문에 없어요, 자료가. 근데 저는 자료를 축적해 놓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변별해서 아이들 이제 자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중심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부교재 중심이다. 그리고 학습지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작품들을 분석은 하고 또 비문학 독서도 1학년 때부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풀릴 만한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본문을 반복하고 비문학 독서는 특히나 본문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창문여고한테는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네, 자료 보겠습니다. 네, 저는 국어 내신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내신 국어는 수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부분은 정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모의고사는 지금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선택하는 게 전국 모의고사 3개년 거를 묶어놓은 것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3개년 거가 중간고사에 6월 모의고사가 기말고사 2학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하고 11월 모의고사를 중간 기말에 넣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권은 6월 모의고사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시험 범위는 그 6월 모의고사 3개년 거 중에서 발췌를 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보면 되는데 1학기 동안의 내신 대비 모의고사 이게 같이 병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문여고는 수시 지원과 정시 지원을 함께 공부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학년 가서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리 창문여고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물론 국어는 선택 과목은 없습니다. 다 공통 과목이 됐고 대신에 공통 과목이 되면서 부담스러운 게 문법입니다. 문법이 전에는 문법을 못하면 화법하고 작문을 선택해서 본인이 커버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물론 3학년 올라가서 선택인데 이번에는 화법과 작문은 독서와 묶였고 화법은 언어가 문법이거든요.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1학년들이 고3까지 문법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창문여고는 어차피 2학년 때도 문법을 하고 가야 됩니다. 1학년 때는 공통국어거든요. 공통국어로서 국어상, 국어하 교과서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부분이 3개년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의고사 중심이다. 문제 내신 대비가 교과서에서 나오더라도 모의고사 유형을 끌어다가 문제를 내기 때문에 창문여고는 다 수능형의 문제다.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학년 때 창문여고는 국어시험을 2번씩 봅니다. 중간 때도 2번, 기말 때도 2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문학이 2학년 1학기 때 봅니다.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지금 작문하고 묶였지만은 독서가 2학년 2학기 때 돼요. 근데 창문은 문법을 1년 내내 깔아놓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문학만 가고 독서만 가고 문법은 3학년 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근데 이게 변함없이 교과서가 바뀐 뒤로 지금 5년, 6년 동안 지금 창문여고는 꾸준하게 2학년 때 2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보를 2번씩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수시를 결정하는 1학년 내신 정복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일단은 국어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내신도 1등급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1등급 맞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이제 내신입니다. 시험 범위 당연히 세밀한 분석 들어가죠. 근데 시험 범위가 1학년 때는 문학하고 문법 그 다음에 연계된 자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비문학 독서가 들어갑니다. 이 근처에서 비문학 독서가 들어가는 학교는
첫 번째 중간고사부터 들어간 학교는 창문여고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도 교과서에서는 한두 개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교과서에서는 한 작품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습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 있는 시가 쭈루룩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고생을 좀 했어요.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주는데 항상 부족하다라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문학도 복습을 하고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이론은 계속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응용 문제를 풀지 않고 이론만 정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실전에서 정말 이제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문여고는 고득점, 상위권, 최상위를 올라가려면 일단은 본인이 실수를 줄여야 돼요. 상위권은 치열합니다. 여학생들이 국어를 어려워한 게 아니라 여학생들은 국어를 좀 다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수학은 못하더라도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좀 해보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달라들어서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경쟁이 좀 치열해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자, 실수를 안 해야만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선생님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는 국어 내신이 모든 과목 내신이 5등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등급이라고 해서 지금 10%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최상위 아이들을 보자고요. 최상위 아이들인데 우리가 기존에 9등급이었을 때는 1등급이 4%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학교에서 이 최상위 아이들을 거르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부활할 거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면접이 부활할 거다. 그 다음에 대학교 자체 고사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수능 최저가 부활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불안하지 않은 게 1학년 때부터 단련을 시키거든요.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유형으로 1학년 때부터 문제를 시험 대비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되겠죠. 어려운 만큼 그걸 극복하게 되면은 고3 가서 그걸 풀어내면 된다. 그래서 훨씬 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창문여고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도 함께 준비하는 현아쌤의 국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능 1등급인데 수능에서는 말이죠. 정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능에서 정시는 지금 우리 아이들 내신만 5등급이지 국어 같은 경우 수능에서는 다 기존의 등급 따라갑니다. 9등급입니다. 9등급이기 때문에 여기 1등급은 4%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3월 26일에 3월 말에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9등급입니다. 5등급이 아니에요. 내신만 5등급이고 수능은 아직은 9등급이다.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문법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진 거고 문학 그대로 들어갑니다. 비문학 독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선택 과목이 없고 문법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된 거고 등급은 1등급에서 9등급이고 수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등급은 4%입니다. 내신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시험범위인데요. 작년 시험범위, 재작년 시험범위 2년 거, 3년 거를 이렇게 저는 좀 아이들한테도 좀 설명하고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어떤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년 전 선생님이 담당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고전시를 조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시를 첫 번째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는 거의 고전시를 넣지는 않거든요. 작년에는 현대시 중심이었어요. 현대시 중심이었던 게 시험 범위가 조금 판약이 좀 다르죠. 문법은 똑같이 들어갔었습니다. 문법은 똑같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현대시도 들어가고 고전시가 들어가서 2년 전에는 고전시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좀 힘들어했었던 부분들 이렇게 되고요. 비문학 독서입니다. 비문학 독서는 여전히 3개 출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3월 모의고사가 3개년 거고 하나의 시험지에 비문학 독서는 3개씩 들어가져 있거든요. 9개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막판에 가서 선생님들이 이거
조금 좁혀주거든요. 시험 범위는. 그것만 또 반복해서 다시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가 바뀐 건데 2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 교과서 바뀐 것도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은 들어갑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 별 해는 밤하고 그다음에 현대시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게 백석의 작품인데 이 작품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정신력으로 버텨야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은 이제 배경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하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시대가 다 섞여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구절의 의미,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시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50년대나 60년대나 70년대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조금 버거워했었거든요. 오히려 고전시를 이해했었던 거가 훨씬 낫고 60년대, 70년대 시를 이해하는데 그 생활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이제 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활 방식까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접목시켜서 문제 풀이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풀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법은 유명합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창문역 오는 문법은 어렵다. 문법에서 변별력이다. 문법에서 이제 등급이 나눠지는 부분들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문법하고 비문학 독서입니다. 배점이 높아요. 배점이 높고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3점대 이렇게 되는데 문법하고 비문학 독서는 4점대로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법하고 비문학 독서를 놓치면은 등급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법을 잘 잡은 아이들이 이제 막판에 가서 비문학 독서만 좀 마무리하면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아이들하고 호흡 맞춰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2년 전에는 봄봄이라고 하는 소설이 중간고사에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골고루 넣느냐 혹은 시로 좀 치우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담당 선생님이 정해지면은 좀 저는 또 비교해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많이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나 두 개만 들어가고 그 다음 부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가 또 추가로 된다. 추가로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요약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한번 짚어볼게요. 9쪽에 혹은 10쪽입니다. 5장 정도 시험지가 되는데요. 긴 선택지, 그 다음에 시험지가 빽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시간이 좀 부족했던 아이들이 많아요. 시험지는 다 풀었는데 마킹을 제대로 못해서 급하게 하느라고 삐끗하고 급하게 마킹하다가 한두 개는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는 연습은 계속해서 꾸준히 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시험지인데요. 지금 이건 비문학이거든요. 비문학인데 비문학에서 보기를 좀 활용하는 부분들이고 선택지가 길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2줄, 3줄 되는데 원래 시험지하고 똑같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응용하고 말을 꼬아서 내고 혼동되게 문제를 내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지에서는 그림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서식으로 나타냈던 부분들인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당황해서 선택지를 보면은 분명히 풀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는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인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실수를 했었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문학 독서도 보기를 많이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도 조금 증가한다, 감소된다. 어떤 것에 대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증가하고 상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말이 헷갈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요약해 놓은 건데 이것은 본문에서 요약한 거거든요. 핵심 정리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좀 연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서술형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1학년들은 지금 작년, 재작년 서술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객관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올해 교과서가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또 변수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문학입니다. 현대시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두 작품이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학교 시험 문제도 보면은 2개나 3개를 묶어놓고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창문요고는 독특합니다. 6개의 시가 그냥 가나, 다라, 마바사 그냥 쫙 나와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보면은 나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쉬운 문제가 되는데 다 비교 분석이에요. 가와 나는, 나와 다는, 라와 마는 이런 식으로 5개면 5개, 6개면 6개가 지문으로 한꺼번에 주고 다 비교 분석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헷갈리느냐? 우리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하는데 자, 밑줄 쳐진 부분들이 좀 다를 거잖아요. 기역에서 미음까지냐, A에서 E까지냐, 라지 A로 묶어진 거냐, 밑줄 친 걸 잘못 봐서 문제를 2-3개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아이들 훈련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택지가 되는데요. 선택지 내용에 보기 부분을 대입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1학년 수준의 문제만 풀리지는 않아요. 2학년 거, 3학년 것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흰 바람벽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흰 바람벽에 있어는 2학년 문학교과서, 그 다음에 3학년 EBS 교재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끌어다가 아이들 풀렸었는데 비슷한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기는 똑같이 아이들이 봤었던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객관적 상관물을 설명했었던 건데 그거가 접목시키는 부분이 여기 선택지만 조금 다르고 뭐 보기는 거의 적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는 작품끼리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의고사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유형, 수능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작년 대비 문제는 어렵다. 그리고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보면 2024년도가 문제는 훨씬 어려웠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또 2023년보다 2024년도에는 상승하는 폭이 또 아이들 나름대로 또 잘하더라고요. 상승하는 폭이 좀 컸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작년에 좀 흐뭇하게 좀 내신 대비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정말 이제 상위권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는데 문법은 어찌됐든 간에 이론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이론은 다 했었던 거고 여기 나오는 뭐 따뜻한 밑줄 쳐진 이런 단어들 있죠. 이거는 저희가 문제를 정말 많이 풀리거든요. 문법은. 거기서 다 나왔었던 예시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문법은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법은 한두 명 빼고는 다 맞았어요. 비문학 도서에서 틀렸고 그래서 문법은 정말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원하고 좀 차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론 볼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론이 이 이론 나왔구나 보고 바로 예문을 분석해야 되겠죠. 예문 분석해서 선택지로 가서 비교 분석하면서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것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시간이 걸리면 이게 좀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리고 배점도 커요. 4.3점, 4점짜리. 아까 비문학 독서도 4.3점짜리, 4.4점짜리까지 나오고 4.7점까지도 있거든요. 비문학 독서는. 그런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게끔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문법은 놓치면 등급이 달라진다. 그래서 문법은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을 좀 봤고요. 앞으로 이제 수업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번에 이제 교과서 바뀐 건데 해냄 교과서 맞습니다. 근데 1단원은 설명문 화법인데 이거는 어차피 비문학 독서하고도 겹치고요. 화법은 또 문법에서 나오는 담어하고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요고 같은 경우는 거의 1단원은 제껴요. 문학 중심으로 한 개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점 갈래, 서사 갈래, 서사가 이제 소설이 되는데 소설이 중간고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은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극문학은 거의 지금 최근 3년 거 보면은 안 들어갔었습니다. 수필도 마찬가지인데 극문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부분이 한번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것은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교과서가 바뀌었으니까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들어갈지도. 일단은 예상은 서점 관례하고 서사 관례만 아이들 공부를 좀 시키면서 이론 공부도 시키면서 그렇게 3월 달에는 문법 중심하고 문법하고 비문학 독서를 집중해서 케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단원에 있는 이제 문법인데요. 이게 우리말의 소리 변화라고 해서 첫 번째 의문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내신 대비 5월에 바로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문법 요소입니다. 여기에 아이들 어려워하는 피동사동인데요. 그렇게 반복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틀려도 피동사동만 틀려가지고 와요. 그래서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피동사동을 정말 많이 시키고 정말 반복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쪽지 시험도 많이 보고, 이거는 아예 이론을 쪽지 시험을 봐요. 이론을 외워봐, 이론을 써봐, 그러면서 응용 문제를 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장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어와 관련되는 거고, 문법 요소라고 하는 기말고사 부분은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나씩 따로따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는 부교재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과서에서는 문법은 순서대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최근 교과서 바뀌기 전에 창문 교과서에서는 해냄 교과서 똑같지만은 중세 국어가 국어 상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상에 있었던 거 중세 국어를 선생님들이 중세 국어는 지금 바뀐 교과서에는 국어 하에 있거든요. 국어 하에 있는데 그걸 끌어다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1학기 때 시험을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수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먼저 넣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순서대로 문법은 작년, 재작년, 최근 3년 거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변수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느냐, 그것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추어서 또 변화를 주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4단원의 1, 3월 달에 문법 끝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추고 그 다음에 서전 갈래, 서사 갈래 맞춰서 그다음 비문학 독서까지 3월 달에 기초적인 작업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저의 수업은 학교 내신에 맞춰서 연계된 작품이 좀 매번 바뀌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재를 만들었다가 폐기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방향성을 별 해는 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놔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50대 60대 시로 좀 방향을 바꿔서 좀 틀어서 교재를 다시 만든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시 같은 경우는 변화를 주기 때문에 학교에 맞춰서 조금 교재가 조금 천천히 나갈 것 같고요. 이론 정리는 대신 합니다. 그리고 고전시하고 문법 중심, 그 다음에 비문화 독서 중심으로 해서 3월 달에 조금 수업을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주말에 확인학습이 있는데요. 이 확인학습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해서 꾸준히 문제를 풀어왔던 친구들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상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저 나름대로 이제 수업 시간에 과제도 줍니다. 그리고 과제를 꼼꼼하게 확인해요. 그리고 오답 풀이도 시킵니다. 그리고 확인학습이에요. 확인학습도 본인이 투자한 만큼 결실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 시간이 없는데 클리닉까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를 말고 아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거. 와서 문제를 풀고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교 선생님이 상주할 거고요. 그리고 조교 선생님이 문제 푼 것을 채점을 할 거고, 질문은 조교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은 저한테 와서 합니다. 그래서 확인학습은 같은 건물 2층에서 하고요. 저는 이제 3층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놓고 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것은 다 감안하고 제가 다 설명하니까요. 들어와서 질문하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 수업하고 확인학습 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내신 대비입니다. 시험 범위 세밀한 분석이다. 문법 이론, 이론은 반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풀이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 범위와 연계된 또 다른 작품, 같은 시대, 같은 주제, 같은 표현 방법, 그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이런 것들은 연계해서 아이들 계속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과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모의 시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이들 시간 조절하는 게 약해요. 중학교 때는 국어 시험 보다가 시간이 다 남았다라고 해요. 근데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험지 봤잖아요. 선택지가 좀 어렵고 말을 꼬아서 내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분명히 틀린 답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다가 시간을 놓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1 더하기 1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거든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 이렇게 하는데 1 더하기 1은 2가 수학은 나오잖아요. 근데 국어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모호해요. 국어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놓고 5개를 다 비교 분석해서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거 직보 때도 아이들한테 강조를 해요. 뒤통수에 대고 강조해요. 가장 옳은 거다. 가장 틀린 거다.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개 중에 하나를 아이들 말대로 찍는 거예요. 우리는 찍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특히나 국어는 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방식대로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고요. 일단은 고등부에 왔으니까 고등학교 문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등부에 있는 용어들을 찾고 섭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연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에는 오답 노트를 하는데 어떤 걸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고치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상담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창문여고는 모의고사가 계속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관리인데 이거는 분야별로 조금 나눠놨어요. 문학에서 나는 시를 많이 틀린다. 시 중에서도 고전시를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인데 뭐 나는 과학 지문을 많이 틀린다. 나는 경제 분야를 틀린다. 과학하고 경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문법인데 문법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잡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단순하게 내신 대비만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2학기 때 창문여고 내신 대비 해야죠. 3학년 올라가서 내신 대비 겸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학이다 비문학 독서다 문법은 창문여고가 1학년 때 이렇게 골고루 시킨 것은 대학을 보낸다. 우리는 내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입시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저는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까운 내신만 준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멀게 우리는 입시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치지 말자라고 아이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가끔 제가 지칩니다. 아이들은 힘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항상 으쌰으쌰 하면서 좀 진행하는데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아이들한테 이제 맞춤법이나 뭐 문제 시험법에 맞춰서는 이렇게 문제를 편집해서 따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넣어놨고요. 저희 이제 창문여고 수업은 토요일에 일주일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여고는 한 개 반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주중에도 해봤는데 주중에는 아이들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잘 안 와서 주말 이제 하나 반만 이제 개설하고 있는데 2시부터 이제 5시 반까지 진행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인학습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본인이 편한 시간에 2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 수업 전에 와서 하기도 하고요. 이 시간 이후에 와서 수업 끝나고 2시간 남아서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교 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대기하고 있거든요. 항상 상주하고 계시니까 그 2시간 여유를 가지고 저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만 해주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안 오면은 전화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은 수업 시간에 조사를 하고 그래서 수업까지 안내를 마쳤습니다. 두세 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이제 시험 대비를 하다 보니까 시험 대비 그다음에 수능 대비 이렇게 이제 골고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엇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자. 그리고 지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